김현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역으로 좀 공격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카페 이야기, 뭐 임성근 사단장 카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권성동 의원이 오늘 또 했어요? 또 기자 성명서 냈고요. 그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뉴스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처 출신의 송모 씨 등 세 사람이 김기현 변호사, JTBC 그리고 김종대 의원을 고소했어. 명예훼손으로. 네. 메신저 공격이 시작됐네. 예, 아주 강하게 된 거지. 근데 입 다물어라 이거는. 요거를 국민의힘이나 뭐 다른 단체에서 하기는 좀 뭐하니까 직접 당한 쪽에서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김기현 변호사의 입 다물어라, 김종대 입 다물어라, JTBC 입 다물어라, 뭐 이렇게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그 메신저들에 대해서 뭐 고소를 하면서 본인들이 뭐 정당하다 이제 이거를 국민적 여론전을 위한 이제 그렇죠. 고소인데 예. 사실 뭐 명예훼손이라는 게 이제 뭐 법제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진실한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고 또 허위여도 명예훼손인데 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쓸 때는 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저렇게 법률적으로 들이대도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처벌에 영향은 없을 것 같고 뭐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 여정에 전 국민들이 힘을 실어줄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저는 문제는 없다. 근데 다만 저쪽에서 나오는 이 공격의 의도가 너무나도 치졸하고 뻔히 보이는 정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메신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거짓이다 뭐 내지는 뭐 정치적 색깔까지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뻔한 공격인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종호 씨는 본인 스스로를 허풍쟁이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거짓말쟁이 치고는 너무 떳떳해 보인다 제가 볼 때는. 예, 그게 근데 이게 이분들은 참 투명한 분들이에요. 작전이 투명한 것 같습니다. 다 보여요 그게. 네. 이분들의 입장문이 있는데 입장문을 읽으니까 작전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입장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신들은 지난 한 달여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실체 없는 음모론으로 인생이 처참하게 망가졌기 때문에 명예를 찾기 이전에 인생을 찾기 위해서 이 고소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대목이 이제 핵심이에요. 일부 음모론자들에 의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조차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본건 명예훼손 고소를 계기로 제3의 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교차 검증을 받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무고한 각자의 인생을 도륙한 만큼 본건과 관련한 모든 이들을 모조리 추적하여 고소할 것입니다. 이 대목이 있고 조심해야 돼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과 더불어 이 음모론을 양성한 자들의 불순하고 무시무시한 기획을 폭로할 핵폭탄급 증거를 무기로 갖고 있습니다. 빨리 하지 그럼. 경고망동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두고 비열하지 않게 해병답게 싸우겠습니다. 뭐 등등등등 뭐 이런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이들의 이종호, 송호정, 최모모, 뭐뭐뭐 그리고 무명의 해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마지막 필승. 마지막 필승이에요? 네, 마지막 필승. 네, 필승으로 끝납니다. 필승. 큰일 났네요, 김민하 평론가님. 어떻게? 필승. 뭐 저 왜요?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여러 가지 얘기 전달만 많이 하신 했잖아요. 거예요. 저 같은 잔챙이는 아마 그 맨 끝에 있겠죠. 네. 그리고 저보다 한 윗선 정도의 최경훈 기자님이 있고 뭐 이러겠지 아마. 권성동도 지금 권성동 의원도 비슷하게 공격을 했고 7월 22일에 이미 윤상현 의원이 공격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공격부터 제가 날짜별로 똑같아요. 지금 저는 이거야말로 뭐 짰나 싶을 정도로 호흡 맞추죠. 윤상현 의원이 7월 22일에 임성근 구명 로비설은 사기 기획 탄핵이다. 비슷해요. 김 여사와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그게 조선일보가 크게 썼죠.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실에 확인한 결과 김건희 여사는 10여 년 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전 대표를
한두 번 본 적은 있지만 현재 전화번호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대통령실에 확인을 해서 물어보면 대통령실은 진실만 이야기를 할까요? 디올백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양주 폐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통령실은 진실만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진실만 이야기하는 분입니까? 이미 경력 위조도 했고요. 주가 조작의 쩐주로 검찰의 주장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주가 조작의 쩐주로 참여했고요. 그리고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법정 증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학력, 논문. 근데 믿으라 이거예요. 예? 김건희 여사 쪽에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대통령실에 확인해 보니까 전화번호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니들이 거짓말한 거다라고 지금 역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권성동 의원도 아까 핵폭탄 같은 무슨 폭탄급 뭐라 그랬죠?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다. 음모의 증거가 있다. 그게 아마 이걸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그 김규현 변호사와 최근에 한 6월 달쯤에 여기 그 경호처 직원 있잖아요. 송모 씨랑 통화를 하는데 그 통화를 일부러 질질 끌면서 송모 씨가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항의를 하는데 거기에 김규현 변호사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좀 이렇게 미안하다는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걸 가지고 야 이게 미안하다고 했잖아 제보자가. 어? 이용하려고 그렇게 좀 상황극 만들어가지고 예. 통화를 했군요. 그러면서 이 통화 내용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알리바이 만들려고. 예, 권성동 의원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맥락이나 이런 것들은 빼버리고 인간적으로는 미안할 거 아니에요. 관계가 먼저 있었던 거죠. 예. 미안하죠. 미안하고 이제 이 사건이 막 이렇게 터지니까. 미안하다고 한다는 게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규현 변호사는. 아 이게 내가 처음부터 여러분들 뒤통수 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렇지. 이러저런 뭐 그러니까 가십거리 같은 얘기를 네. 내가 언론에다가 이렇게 전달해갖고 한번 취재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위에까지 보고가 됐나 보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게 이렇게 된 건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어쨌든 직접 전화가 왔으니까 이 모든 얘기를 톤다운을 막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내가 꼭 당신들 뒤통수 치려고 한 건 아니고 이런 수준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와가지고 지금 허봐라 가십거리인데. 그렇지. 김기현이도 가십거리라고 그랬는데 JTBC 너희들이 오버한 네. 거잖아.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권성동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제가 딱 드리고 네. 싶은 말씀은 뭐 어쩌라고요.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라고요라고 네.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이 결국 이 입장문에 보이는 게 그 이거의 핵폭탄급 증거냐라고 하면은 전혀 핵폭탄급 증거는 안 되는 것 같고 네. 핵폭탄은커녕 뭐 연습용 수류탄도 안 되는 것 같고 저도 공익근무원 하면서 연습용 수류탄을 해봤습니다. 아유 네. 다행이네. 그 던져면 노란 색깔 연기 팍 이렇게 튀는 네. 거 그 정도도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3의 기관인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교차 검증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잖아요. 네. 이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지금 이 수사를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수사를 어디서 하냐면 경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수원 중부경찰서에다가 이거 낸 거거든요. 그러면은 경찰이 지난번에 임성근 전 사단장 사건 다룰 때 보면은 정권의 말을 얼마나 잘 듣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의심은 공수처도 사실은 지금 솜방망이가 돼가지고 장악이 돼가지고 똑바로 수사를 안 할 거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공수처가 우리 용어로 가르마를 타온 걸로만 해도 이 사람들은 불리한 여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것조차도 밀어낼 수 있는 새로운 수사 결과, 새로운 팩트를 지금 생산하겠다. 경찰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보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가지고 와서 봐봐 경찰이 수사하니까 이런 내용인데 봐봐 공수처도 지금 언론 플레이하고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추가로 뭐 이런 유튜브니 무슨 언론이니 해서 추가로 막 보도하고 막 떠들 것인데 그건 다 어떻게 하느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아주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아주 혼내주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완전히 돌려버리려고 하는 게 그 군사법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항명 재판. 박정훈 대령. 네. 그 항명 재판에서 항명이 아니었다. 보류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서, 예? 그러니까 군과 지금 대통령 쪽 그리고 여당 쪽 입장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거를
항명 자체가 그 박정훈 대령의 항명이 맞다. 이게 항명이 맞고 해병대 사령관이 예.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했다. 그렇죠. 이걸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다. 그게 그거죠. 네. 이쪽으로 이제 끌어서 이거는 박정훈이가 항명을 한 거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 그 이후의 상황은 항명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8월 2일 날 회수를 하고 그거는 정당한 행위가 된다라는 그 논리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군사법사 예.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하고 지체 없이 그렇죠. 경찰로 넘기라고 되어 있는데 예. 법대로 했는데 그거를 항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논리를 꽤 맞추겠죠. 논리를. 그게 어떻게 항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장관의 결재 번복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뭐 번복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살다 보면 이런 그렇지. 식으로 논리를 꽤 맞춰서 네. 이제 수사 외압에 대한 증거는 다 흐린 눈, 다 네. 눈 감아버리고 그냥 박정훈 대령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침소봉대 식으로 해서 뒤집어 근데 씌우는 거죠. 결국 이제 핵심은 이첩 보류를 김기한 사령관이 지시를 했다는 게 있으면 네. 명확한 지시가 있으면 지금 여권이나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맞을 수가 그건 있는데 지시 자체가 불법적인 게 아니에요? 정종범 부사령관도 네. 모르겠다.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 누구로부터 왔었는지 모르겠다. 그 왜 이 난리가 벌어졌어?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황당해져요. 더 수사 외압이네 이렇게 지금 느껴지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박정훈 네. 대령의 항명을 증명하는 것도 사실은 이 사람들은 마지노선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오. 항명을 증명을 못 하더라도 네. 마지막에 지키는 거는 야 결국 이 모든 사건은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야를 증명하는 게 목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항명이 증명이 안 되더라도 그 다음 선이 또 있을 거예요. 그 항명이 아니야? 항명이 아니지만 대통령이 예를 들면 지시를 명확하게 한 건 아니잖아. 또는 대통령의 지시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장관이 또 이렇게 했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장관 책임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식의 여러 갈래의 지금 몇 단계의 방어막을 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결국은 목표는 대통령 방어하는 거다. 이런 방탄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주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구석이 역력히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메신저 공격하고 다른 법으로 이제 공격하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의 특징을 이제 가만히 보니까 예.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법적인 해석을 완전히 엉뚱한 거의 바보 수준의 그런 해석을 던져요. 이게 언론에서 말도 안 된다면서 막 비판하면서 이제 들끓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또 다른 해석을 또 던지고 이러면서 이 논점을 완전히 진흙탕 있잖아요. 네. 흐린물, 흙탕물로 완전히 만들어버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열내서 막 논쟁하다 보면은 도대체 우리가 뭐 때문에 싸우고 있지? 이런 식으로 길을 잃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지금 쓰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명품백부터 지금 최혜병 사건부터 이게 다 일관되게 지금 나오는 수법들이거든요. 정말 치졸하고 정말 법을 악용한 전 최악의 정권이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명품백도 권익위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미치겠네. 어지러워 죽겠어요. 어지러워 죽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그랬었고 법상 그렇다. 그 다음에 제이미 목사 외국인이 준 거니까 이게 선물이다. 대통령 기록. 아니 근데 정확히는 네. 그때도 사실은 네. 뭐다라는 판단은 안 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웃긴 얘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직무 관련성과 관련돼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관련돼서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면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직무 관련성을 안 따져도 되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면은 뭐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면은 또 뭐가 어떻게 됐으니까는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때 권익위가. 네. 제가 생각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은 뭐 대통령 기록물일 그래. 수도 있고 그 얘기다.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은 뭐 선물일 수도 있으니까 뭐 청탁금지법에는 뭐 처벌 조항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애매하게 네. 빠져나가는 그런 직무- 얘기였어요. 직무 관련성으로 연관을 시킨 거지. 근데 예. 그 자체가 권익위의 그 판단 보류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직무유기예요. 그렇죠. 그때 신인규 변호사가 다 많이 잡아가 깠어요, 제가. 권익위를 잡아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가 김건희 일괄종합 특검할 때 네. 권익위 사람들까지 조사해야 돼요. 그때 차 타고 잡으러 갔어요 실제로 우리가. 네. 신인규 변호사님 차 타고. 같이 갔었나요? 예. 아닌가? 네. 꿈에서 우리 지금 광고 안 했죠? 광고를 안 했네. 중간에 광고를 너무 열심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뒤집어 엎고 싶을 때는 네. 일단 인터넷 바꾸는 얘기를 해야 돼요. 인터넷 바꾸는 이야기 좀 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세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가입 시 47만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 당일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 만에 견적 내고 비교해보세요. 네,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합쳐서 77만 원 최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TV 가입을 원할 때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365일 연중 무휴 상담 가능하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왜 갑자기 또 권익위가 이러는지 이 시점에 이게 저 대통령실에서 야 우리 반환할게 반환하라고 지시했었는데 행정관이 까먹었어. IQ가 안 좋았어. 이 말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전에는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도 야 이거는 국가 기록물이기 때문에 정부에 귀속된 건다. 누구도 반환할 수가 없다. 반환하면은 국고횡령이다. 국고횡령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 근데 쭈룩쭈룩 가다가 그거를 받았어. 권익위가 받아서 이거 법령상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없다.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인 것 같아. 요 정도만 이야기한 거야. 정확하게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괜찮고 올 수도 있고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뭐 다르고 뭐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대상이 판단할 아니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당신들이 판단하는 게 일이라니까 그게 자기들 그 권익위 업무예요. 그렇지. 근데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은 대통령 기록물 등등등에 그냥 직무 관련성 있지만 문제 안 되는 쪽이고 네. 뭐 청탁금지법에 처벌 조항 없고 네. 오케이. 그리고 없으면 직무 관련성조차도 없으면은 이건 그냥 단순 선물 비스무리한 거 아니겠어? 라면서 또 다시 국민들께 숙제를 던진 거예요. 그게 넘어갔어. 권익위라는 자들이. 네,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제 방침이 정해진 거죠.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은 아니었어. 라고 방침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와서 권익위가 와가지고 그때도 우리는 대통령 기록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저렇게 하고 최근에 가이드라인은 누가 줬냐? 김건희가 검사를 소환했잖아요. 네. 검사가 김건희를 소환해야 되는데 김건희가 검사들을 소환했다니까요. 집 앞으로 핸드폰 뺐고 영장은 원래 압수수색 영장 쳐가지고 김건희 핸드폰을 뺏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김건희가 경호를 명목으로 검사들 핸드폰을 뺐잖아요. 이게 나라냐고요, 이게. 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아까 유행정관이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김건희가 그렇게 황제 특혜 받으면서 그렇게 조사받아서 그렇게 짜맞추고 난 다음에 권익위가 사후에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고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을 서류로 검찰에다 제출을 하면 검찰은 디올백과 관련해서 수사 종료를 해버리고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죠. 법적 문제 없다. 야 그래서 야 권익위에서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검찰은 권익위에서 왔어요. 예 알았습니다. 상황 종료입니다. 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전주 정도고 이게 상황을 여사님은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고 이제 끝나는 거네. 그리고 어제 주진우 같은 자의 말을 빌리자면은 끝나는 거네. 우리 영부인 그 김건희 여사께서는 이 어려운 조사, 대면 조사를 국민을 위하여 받아주셨어요. 김건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수준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황제 조사는 무슨 황제 조사냐 이러면서 김건희가 대면 조사 받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걸 받아주셨다니까요. 그걸 영부인이 주진우 그렇게 뿐만이 얘기를 해요. 아니고 그 한동훈 당대표도 있잖아요. 기자회견 때 결단을 했다 그랬어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 대면 조사를 결단하셨기 피의자께서 피의자가 야 결단을 한 거니까 좀 알아줘야지. 나도 결단해서 검찰 조사를 안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다른 집으로 오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결단을 안 하면은 구속됩니다. 다른 사람은 결단 잡아가잖아. 다른 사람은 지들은 안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속되는데 소장님도 꼭 가지 마시고 오라고 하세요. 콜검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올 것 같은데. 아니 검사들 핸드폰을 뺏어야지 김건희처럼 역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신문 보니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막 추가로 더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 BW 사건
이야기인데 아고 시간이 없네. 요거 그렇죠. 좀 길어가지고 얘기해주세요. 얘기가. 네.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간단히.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BW는 본드 비드 워런트거든요. 네. 신주 인수권부 사채예요. 네. 워런트가 있어. 근데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워런트는 주가처럼 연동해서 가격이 매겨진다. 그렇지. 무조건 인수하게 돼 있으니.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잘하는 애들은 주가랑 연동이 되니까 워런트 가격도 연동이 돼. 네. 그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야. 그러네요.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워런트는 기한이 있다. 2년이야. 그러면 2년 동안 주가 조작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 기한이 있고 여기가 훨씬 더 쉬운 게 있잖아요. 이 BW 같은 경우는 지들끼리 사고 팔는 거잖아요. 사모펀드한테 넘기기도 하고 지들이 사전에 사기도 하고 사전에 뭐 고가에 매집을 해놓은 다음에 어차피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고가에 매집해서 나중에 더 떨어뜨린 다음에 그때 더 매집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왔다 갔다 회전시켜버리면 되는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좋은 게 뭐겠어요? 주식시장은 맨날 와치를 하잖아. 시장 감시팀이. 감시 영역에 감시 밖에 영역에 있네. 밖에 있지. BW는. 오히려 쉽겠네요. BW는 밖에 있지. 그러면 산업은행은 왜 250억을 대출해 주냐? 산업은행, 자, 이것도 좀 이상한데 산업은행이 도이치모터스 같은 도매업 하는 데다가 제조업도 아니고 산업은행은 일반 시중은행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무슨 신한은행이랄지 국민은행처럼 돈 좀 빌려주세요. 중소기업이 돈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산업은행 가보세요. 중소기업들이 도이치모터스급의 중소기업이 가가지고 제조업도 아니야. 산업은행은 인더스트리얼 뱅크잖아요. 네. 우리나라 국가 기관 산업이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야 산업공단 조성해야 되는데 시설 자금 필요해. 이런 빌려줄 수 있지. 그렇지. 근데 일개 회사에 그것도 도이치모터스처럼 250억을 250억을 시점이 언제예요? 2012년인데 네. 이때가 사실 근데 이명박 때 강만수 회장이 이 산업은행을 갖다가 처음에는 초기에는 민영화한다고 막 설치고 다닐 때 그때 사실은 소매금융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막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요때는 근데 정권 말기지 않습니까? 네. 그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엎어지던 때고 시중은행들이 말도 안 된다 그러지. 그렇죠. 그거는 그리고 그거 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안 됐어요. 잘 안 됐고 2013년 넘어가면서는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완전히 그거는 포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홍기택이라는 사람 귤 아저씨가 와가지고 네. 귤 아저씨가 그걸 없애고 그거 완전히 포기하거든요. 네.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산업은행이 도이치모터스 같은데 제가 진짜 비전문가지만 제가 그냥 생각해도 도이치모터스 같은데 공격적으로 250억을 대출해주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전혀 없어. 그러니까 초기면 그게- 몰라. 이명박 그게- 정부 초기면 모르겠어. 그게 하다못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 검사를 남편으로 둔 부인이 있고요. 이 부인이 권오수 회장과 20년 지기 사업 파트너입니다. 법정에서 이런 비슷한 진술이 나와요. 예? 권오수와 김건희는 20년 지기 사업 파트너야. 근데 이거를 어떤 사건인지를 대략 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3분 안에? 네, 제가 비전문가지만 대충만 말씀드리면은 도이치모터스가 2012년 시점에 산업은행으로부터 250억인가를 투자를 받고 대신에 대출을 받고. 네, 네, 대출. 대출을 받고 네. 대신에 BW 지금 말씀하신 신조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해가지고 네. 산업은행에다가 줘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이걸 인수를 하고 담보 형태인가요? 다음날에 바로 팔아. 그렇죠. 오. 근데 KB 요거를 투자증권에. 파는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금융기관에 파는데 네. 돌고 돌아 이게 누구한테 가느냐? 권오수한테 다시 갔어요. 권오수 회장한테. 권오수 회장하고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람들한테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누구한테 갔느냐? 김건희 여사한테 갔어요. 김건희 여사는 이 과정만으로 한 5천만 원 남긴 걸로 이 기사에 나옵니다. 그렇죠. 5천만 원 요것만으로 남겼고 BW를 그냥 거래하는 과정으로만 5천만 원 남겼고 그렇게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요게 이렇게 간 다음에 그러면 요 BW를 가지고 뭘 하느냐? 이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 이 BW를 발행한 다음에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게 어느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그러한 회사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얼마에 인수할 수 있다. 요게 붙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은 리픽싱이라는 기법의 계약이 같이 붙어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 주가가 예를 들면 변동을 하면은 이 얼마에 이 인수할 수 있다라는 요 가격도 변동할 수 있는 권리가 3개월마다 갱신된다 뭐 이런 게 같이 붙어 있대요. 근데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도이치모터스가 이상하게 주가가 떨어졌고 그렇게 되면은 얼마에 인수할 수 있다라는 가격도 같이 떨어져서 똑같은 돈 주고 산 BW로 더 많은 주식을 나중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되고 요게 그리고 요게 그러면 나중에 BW의 권리를 행사했을 때 원래대로 하면 예를 들면 500주밖에 확보 못할 거를 주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한 1000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돼서 근데 주가를 인위적으로 만약에 낮췄다 그러면은 다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 걸로 예를 들면 시세 차익을 거뒀으면은 요게 이상하다. 요렇게 볼 수 있는 맥락이 있는데 요것과 관련된 BW는 타이코 무슨 사모펀드가 요쪽으로 가요. 근데 이 사모펀드에는 누가 돈을 넣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사모펀드는 확인 못하지. 그렇죠. 요게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이 네.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최은순 씨의 통화 내용이에요. 최은순 씨가 통화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이 주가를 하락시키는 거와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권오수 회장으로 추정되는 사람 언급을 하면서 네. 주가를 그 당시에 5천 얼마인데 3천 몇백 원까지는 떨어뜨려야 딜이 된대. 이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요거는 기존의 재판부하고 검찰은 요거를 이게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돈을 빼가지고 손해를 방지한 거다 이렇게 봤지만 지금의 요 구조로 보면은 그게 아니라 요 BW를 이용한 어떤 주가 조작의 어떤 단서로 볼 수가 있다. 근데 요 기간을 보면은 요 모든 이 복장 터지는 얘기가 지금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잖아요. 요거를 지금까지는 검찰과 재판부가 요 기간을 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얘기는 2012년부터 거의 2017년까지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훨씬 더 근래까지 이어지는 얘기고 훨씬 더 기간이 길고 훨씬 더 이게 이상한 얘기다라는 게 오늘 한국일보의 보도예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사실은 요 관련해서 BW 관련해서는 좀 나왔었는데 한국일보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보도를 한 건 아니고요. 좀 나왔었고 하락해야 딜이 된다.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도이치모터스의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이 있는데 누가 이거 사놓으면 있잖아. 금리 한 3%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주가 오르면 네가 이걸 주식으로 전환하면 네 떼돈 벌 수 있어 라고 하려면 그때 BW를 발행하는 시점에 주가가 낮아야 되겠어요? 높아야 되겠어요? 낮아야 되겠지. 인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지.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최은순 씨가 말한 좀 낮아야 딜이 된다라고 하는 게 BW를 인수하는 사람들 입장인 거예요. BW를 인수하는 사람들 입장인 그걸 근데 최은순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지. 이 말로 이제 추정을 해보면 다 알고 지금 그러니까 팔아. 그다음에 BW 인수하기 위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어차피 나중에 높일 거니까. 그리고 인수자가 없으면 본인이 더 많이 살 수 있는. 본인이 들어가. 중간중간에 계속 주가 떨어지면 본인들이 계속 워런트를 사버려. 더 살 수 있어. 장외에서 더 사버리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워런트 가격도 올라가잖아. 그러면 그때 행사를 해. 그리고 빠져나와. 깔끔하잖아. 개미만 당하겠네. 그럼 개미만 당하는 거지. 이 주가 올라간다,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그러면 근데 왜 기업들이 이게 주가 조작이면은 총액 남겨 먹은 게 한 100억 정도 될 걸로 추정이 된다라는 게 기사 그렇죠. 내용입니다. 네. 아니 주가 조작의 시세 차익만 지금 좋은 게 아니고요. 이 대주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냐면 250억을 사내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거잖아. 그렇죠. 연금리 3%로 아주 싸게. 그렇죠. 그러면 그 250억이 기업 경영 운영 작업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주가 조작 세력과 함께하는 그런 그 캐시플로우로 들어갔는지 알게 뭐야. 하여간 250억이 회사로 들어왔어. 에? 그리고 본인은 이 BW를 잘 발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잘못하면은 그 BW 발행 목적을 대고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그렇죠. 그 된 목적이 예. 도이치모터스 AS 센터 건설입니다. 그렇죠. AS 센터를 건설하는데 산업은행한테 250억.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이유는 대주주들이 자신의 지분을 잘못하면 뺏겨버려요. BW를 누가 그러겠네요. 이 회사의 적정 가치를 높게 봐가지고 내가 이 회사를 그냥 먹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막 BW를 막 300억 어치를
발행을 해. 근데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누가 인수합병을 하려고 해. 그래서 싹 긁어 먹어버리면 대주주가 바뀌어. 그 회사 뺏기는 거예요. 조심할 수밖에. 잘못하면. 그러니까 BW를 이렇게 발행을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누가 사고 결국은 내가 사. 결국은 권오수 내가 사, 대주주가 사, 다시 우리 회사로 다 들어와. 이거는 작전이 개입이 된 거야. 컨트롤이 가능한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들끼리 지금 사고 파는 거야. 아니면은 재벌이 경영권 승계를 해주려고 하거나. 예. 안 그러면은 BW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발행해야 돼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규모로 발행을 해버리면 자기가 키우는 기업을 뺏기니까. 그냥 뺏기는 거야. 그러네요. 근데 250억 싸게 대출받고 그 다음에 주가 조작해서 나중에는 어차피 먹고 2년 뒤에 두 번 먹네. 두 번 먹고 중간중간에 또 먹고 예? 사고 팔고 하면서 BW 사고 판 것 자체로만도 여사님한테 5천만 원 넘겨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남들 좋은 일 시켜주고 예.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가 지금 가담됐다고 보이는 이 주가 조작이 예. 저렇게 검찰이 보듯이 털어주는 식의 그러니까 범죄가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김건희가 저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해먹을 수 있는 거야. 아니 이게. 그러면은 어제 영장 발부된 네. 김범수 카카오 지금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정 공모 의혹 받고 있는데 여기를 왜 구속시켜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이 평등하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누구는 해도 먼짓거리를 해도 범죄로 처리가 안 되고 누구는 시세 조종하면은 구속까지 지금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이 주가 조작이라는 게 굉장히 중한 범죄거든요. 이 자본시장법에 엄청 그 형량도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50억 이상이면 무기까지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지금까지 방치했다라는 것조차도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 근데 김건희에 대해서만은 왜 유죄 증거 정황들이 나와도 왜 또 안 본 눈하고 흐린 눈하고 덮어주느냐. 정말 대통령이 경로를 하시는가 보죠.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도 좀 제대로 수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것도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야. 이분들은 계속 해먹었던 것 같아. 그러네. 계속 해먹었던 것 같아. 지금 보면. 근데 마지막으로 요거 지금 어제 무슨 저녁에 삼겹살에다 모듬 상추쌈 해 드셨다는데 요렇게 해서 이제 뭐 잘 한동훈이랑 윤석열은 화합을 합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보입니다. 당분간은. 서로 선을 지키면서 네. 상호 영역을 존중해 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상호 영역을. 지뢰밭이 많잖아요, 근데. 딱 이러니까 또 오늘 민주당 최혜병 특검 나는 원래 반대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화답을 또 해주더만. 나는 원래 반대했어. 민주당 특검은.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뭐 요거, 김건희 네. 여사와 관련해서는 다 반대한다고 이미 네.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선을 넘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근데 우리가 전당대회 때 봤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대표 긁히면 나도 긁는다. 이러한 태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세 글자 나오면은 정신 못 차리고 막 경로한다. 요런 거. 예. 이런 거 보면은 말씀하신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뢰밭이 그냥 쫙 깔려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 모드가 유지될지도 의문이고 저는 근데 요 부분은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전당대회 떨어진 사람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말이 우리 한동훈 대표 외롭게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참 의미심장한 얘기다. 왜냐하면은 왜 외롭게 하지 말라고 왜 얘기합니까? 한동훈 대표 외로워지나요 앞으로? 나는 한동훈 대표가 외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외로웠었냐? 동훈아? 앞으로 외로워진다. 외로운 친구를 사겨 외로운. 그리고 외롭게 만들려고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그 생각만 하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원내 사안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해야 된다라고 벌써 주장하고 나섰잖아요. 김재원, 김민전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들이. 그러면은 네. 이게 검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검찰 이원석은 검찰의 한동훈입니다. 이원석 패싱되죠? 이원석 패싱되죠? 국민의힘의 이원석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패싱되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서 앞으로 관계를 잘 설정해야지 잘못하다가 또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덧붙이실 말씀 없으면 여기까지. 네. 네, 최근의 정치본색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세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